안녕하세요. 은 2023년도 거의 다 지나가는 거고, 어, 오늘까지 일단 주문 좀 하고, 내일하고 모레 그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해서 24, 25일은 제가 주문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심적으로 되게 고생들 하셨을 건데, 좀 뭐 종교가 그 크리스찬이시든 아니시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양일간은 좀 편안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 역시도 작년 2022년 6월 제 기억으로는 21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쉴 새 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작년 연말 또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조차도 저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어, 제 기억으로는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사무실에서 줌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 자체가 아,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쭉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판단을 여러분들도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인데, 돌이켜 보자고요. 우리가 2022년도 그 K 스테디움 메인넷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출렁일 때 어, 우리 그 가상자산 이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가격 하락들이 생겼고, 그런 와중에 KOK 같은 경우도 가격 하락이 지금도 거의 바닥에 와 있을 정도인데, 그런 모든 일들이 국제적인 뭐 정세 이런 영향을 받은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게 어떠한 범죄 조직, 범죄자들에 의해 가지고 어,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아마추어 수준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 아마추어 상태를 벗어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 아마추어 수준으로 일을 시작을 했다 손 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추적을 해서 파헤쳐 오다가 보니까 어, 이런 주관적인 그런 뭐 저기 주관성을 띠고서 한 것보다는 객관성을 띠고서, 즉 근거를 기록물, 증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법적인 조치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발 조치가 되었고, 이미 수사들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한 1년 한 6개월 정도가 흘렀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거기 운영사라고 하는 어, 쪽의 대표하고도 통화도 하고, 그 회사 메일로도 받고, 또 미팅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나름 물리적인 행사보다는 합리적으로 뭔가를 해결을 해 보고자 했던 게 작년이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모든 것들을 더 이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미팅을 통해서도 그렇고 진행해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코 말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적 대응을 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정부 기관까지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부산시라든가 이런 시를 상대로도 어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어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어 현혹을 시키고, 소위 말해서 거짓 정보를 흘려 가지고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국내, 해외 다 합쳐 가지고 음 법적인 고발 조치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한 11월 10 월부터 해서 어 정치권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도 컨택을 하고 자료도 보내면서 민원 신청이 들어갔었죠. 근데 시기상으로 정기국회가 또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그 결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정치권의 도움도 받고서 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도 좀 접했었고, 그리고 언론 쪽 기사를 통해서 또 제보를 했고, 게다가 방송 시사 프로그램 쪽도 제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르게 표현을 할 수는 없었어요. 오로지 증거 자료, 그러니까 기록물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 왔고, 그 결과가 앞으로 계속 좀 나타나겠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22년 6월 21일 그 날짜 이후부터 제 나름대로는 '뭔가 정말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시작이 됐던 게 이 피해자들의 모임, 다른 데는 전부 다가 아 재단이라든가 운영사의 이야기만을 100% 믿고서 왔었는데, 저희 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이게 시작됨과 동시에 어 그러니까 오로지 그 커뮤니티 피해자 모임 하나만이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왔었죠. 그렇게 하다가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장사라고 하는 그런 방도 한때는 계속해서 재단을 옹호를 하다가 작년 말쯤 되어서는 저희와 뜻을 또 같이 했다가 1월 이후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완전히 손을 떼 버렸고, 11월 2 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운영을 하던 그 방이 쪼개져 버렸죠. 쪼개지면서 지금은 2 개의 방이 좀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 오는 동안에 저를 믿고서, 그리고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거를 탈취를 하다시피 해간 쪽도 있었고, 탈취를 해 가든 어쨌든 간에 이 어 피해가
생겼는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서 했다 그러면은 뭐 수시로 연대도 가능했고 모든 일들을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서 처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주장하는 바가 일단은 많은 차이가 좀 있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주장을 했던 부분은 역시나 그 자료, 기록물, 증거 뭐 이런 것을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우리는 피해를 봤다. 그래서 저놈들을 때리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피해 본 부분을 회복을 누군가는 좀 시켜 둬.' 그게 뭐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뭐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뭐 법으로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법으로 하는 것도 많은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고, 근데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것은 지금까지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그런데 ongoing 중이지만은 앞으로 그 또 한 해가 지나가겠지만은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 제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속도가 지금부터는 빨라질 거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개인적인 생각조차도 그 근거가 제 나름대로는 여건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곡해해 가지고 어 허재배기가 '빨리 끝날 거다.'라고 그렇게 100%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수사에 대한 과정 뭐 그런 진행이 되는 상황을 수사기관에서 절대로 말해 주지 않고,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저는 또 역으로 그 정보를 또 이렇게 받게 되다 보니까 제 판단으로 그러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죠. 근데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모든 것들을 정말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그 객관적으로 자료도 제출을 하고 그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제가 판단을 하는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어 정말 그 기나긴 시간, 지금 아직도 남았는 끝을 보지 못했으니까 남아 있는 시간이 있지만은 '앞으로의 상황은 확실하게 좀 달라질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런 근거는 다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특히나 이 내용을 보고 어 보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이상하게 말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어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고발 조치를 한 그쪽의 입장에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이 KOK라는 시스템 자체가 있으면은 그 시스템을 정상적으로만 돌렸다라고 하면은,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 이유도 이 KOK라는 시스템 이것 자체를 이해를 하고 어 그
봤다면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피해가 생길 수가 없다.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의 시장이 이렇게 급냉이 되면서 가격이 추락을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역으로 더 좋은 결과를 냈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뭐 계약 관계로 들어온 쪽에서도 KOK를 예를 들어서 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KOK 가치를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제대로만 했다 그러면은 결국엔 그러지 않았을 건데,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들은 KOK를 받았고 KOK를 팔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생기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은 그게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럼 뭘로 했을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 우리가 오입금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그런 또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서 그 회사가 어디에 매출을 만들었다. 매출을 만들 수가, 제가 어 자료를 보면서도 다른 데서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횡령이라고 하는 부분, 그게 우리는 어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는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도 언급은 하고 나서 뒷말은 없어요. 그리고 그 재단을 운영을 해온 그 기간 동안, 기관이 아니고 기간, 아 그 피어리드, 그러니까 흘러간 시간 속에서 어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이 재단의 역할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도 재단 이 내 재단에서 일을 했다는 게 백서상에서 모든 것들은 또 다 보여졌어요. 그리고 공지사항에서도 모든 것들이 나와 있었고, 뭐 입장문, 그다음에 뭐 줌 미팅, 뭐 그런 내용들 다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KOK 앱을 예전에 로그인을 하기 전에 또는 동영상을 보면은 거기에 누가 누구의 얼굴이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누가 생각을 해도 이 사업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런 정도까지 했는데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뭐 수시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업원, 뭐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사람들 맨파워도 이야기하고, 뭐 별의별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 성과에 대한, 매출에 대한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은 결과는 눈으로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카드라,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최고의 속도를 가진 거 가지고서 메인넷을 돌리면은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을 하는 거는 속도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게, 더더군다나 이 시스템 오류, 뭐 과부하, 뭐 그래 가지고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정말 무지개로 느꼈을 거고, 그다음에 게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 드렸다시피 그 접속수라든가 뭐 거기에서 생겨진 수익금, 이런 것들 다 보여 드렸잖아요. 그리고 속도 부분이라는 것도 그 모든 여건들이 같이 아 그 뭐라 그러나,
어쨌든 여건 자체가 그 속도를 그대로 다 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아이디어라는 상태 뭐 테스트넷이라든가 이런 거와 실제로 어 서브를 어떤 정도의 용량의 서브를 쓸 건지 그다음에 나라마다의 그 뭐 인터넷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 그 감안이 됐을 때는 정말 빠른 속도 뭐 만 몇천 DPS 이것과 어떤 데서는 뭐 10만 DPS 그런 또 실제로는 뭐 3000 DPS 이런 게 왜 그럴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내용만 가지고 세계 최고의 속도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 뭐 이런 내용 그냥 그것만 듣고서는 정말 그거를 100%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쏘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쏘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뭐 어 예를 들어서 DPOI가 어 그 지적재산권으로 자기들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추론 정도만 됐을 건데 그리고 DPOI나 DPoS나 뭐 POS, DPoS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그냥 일종의 합의 알고리즘이고 그다음에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은 결국에 그런 거는 백서상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묶어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거는 출원 상태이기 때문에 뭐 등록이 된 상태도 아닐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다. 알투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알투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자기들이 론칭을 한 게임이 사용자가 정말 재미를 느끼고 소개를 할 만한 그런 수준이 돼야 되고 그거는 연세나 뭐 남녀노소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도 내가 그거를 알아야지 소개를 할 건데 내가 그거에 대한 흥미라든가 조작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걸 모르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60 이고 70 이고 그런데 그런 게임을 즐겨 보고 재미있으니까 내 아는 지인한테 소개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리프럴이니까. 그래서 돈을 번다. 수익을 낸다. 이론상으로는 레프럴 R2E refer to earn이라는 말이 정말 좋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다단계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어 그 경제학 그 툴이기도 하니까 세상에 그런 구조가 아닌 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단계라고 하면은 되게 우리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이거는 아주 나쁜 그런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또 다르게 그냥 들려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그 전 세계 8 성이라는 사람이 어 유튜브에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캡처의 동영상까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와이프하고 해외에서 골프를 치다가 뭐 몇 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해 가지고 보여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던 어 채굴 수익, 후원 수익, 등급 수익 이 세 가지를 어 그 와이프가 몇 개를 가져가나 하면은 거의 하루에 10,000개를 가져가요. 그 시점이 언제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성인가 됐을 때 그 지갑에 보상을 받는 내용을 띄워 놓은 거예요. 10,000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3 불이 됐다 그러면은 30,000 불이잖아요. 7 달러라고 하면은 70,000 불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가 육성인데 그 정도 받았다. 근데 활성이라는 사람이 육성 대비해 가지고 몇 개를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은 10,000개가 아니고 100,000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00 개면은 1 달러만 해도 100,000 불,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곱하기 30을 딱 해 버리면은 얼마가 돼요? 4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7 달러라고 됐다고 하면은 4 7 28, 280 억이 돼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수백억, 100억인지 수백억인지 출원을 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사람들 소개하고 그네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꿈의 오승이라 그랬나요?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하라고 음 엄청나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그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 가지고 설명들을 했지요. 결국에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했고 이 KOK의 스태킹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났을 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뭘로 바뀌었느냐? KOK 플레이가 아니고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으로 또 옮기기를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유도를 하기는 했는데 KOK가 있고 KOK 코인 토큰에서 코인으로 바뀌도록 해서 그 메인넷에 기축통화처럼 쓸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또 KOK라는 것 자체는 코인은 사라지고 K스타라는 게 지금 거기에 기축통화로 또 그 사용이 되고 있지요. 그게 상장이 됐는데 이제 한 군데 됐고 두 번째 뭐 CX인가 뭐 하여튼 간에 뭐 또 한 군데 추가로 거래소에 상장을 한대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KOK를 접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이 가치가 얼마가 돼 있든 내가 필요시에 팔고자 했을 때 팔 수 있고 사고자 했을 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가치가 생겨 있을 건데 그거 생겨 가지고 지금 거기 거래 대금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띄우고 나면은 거래 대금이 많아졌다가 또 이런 내용이 없으면은 거의 거래량이 나오는 막대를 보시면은 그냥 그 바닥에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 안다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11개 정도의 아 그 11개 정도의 거래소에 우리는 상장이 돼 있고 저기는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생겨가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거래량이 생길 수 없는 이유가 뭔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면은 잠깐만요. 왜 이래. 그 이유가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개가 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 사람의 숫자를 또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는 한 그 숫자가 한 90만 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몇만 명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앱을 이용을 해서 거래소로 나가거나 그다음에 본인 인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지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숫자가 정말 뭐 적게 그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그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나 뭐 빈약하지요. 예, 이게 결국에는 어 제가 그 질문을 그런 것도 받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하는 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수익 재원이 뭐가 있어 가지고 보상을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역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수익 재원, 수익이 난 걸 가지고서 보상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가상자산에 투자도 하지 않았고 참여도 하지 않았을 거다. 역으로 물어볼게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 가지고 보상을 하는 데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보상을 주는 게 수익 낳는 수익 재원을 가지고서 보상을 주느냐? 답 못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뭘로 어 수익 재원을 뭐 그 보상을 받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뭐 POW도 아니다 보니까 이미 발행이 돼 있는 걸 나눠 주는 거잖아요. 그 정해져 있는 보상 그 시스템 보상률에 따라 가지고. 근데 3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등급 수익이라는 거는 무조건하고 없어져야 된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누가 제일 많이 그 쪽쪽 빨아먹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 세계에 하나뿐인 8 승이지요. 그다음이 7 승들일 거고 6 승들일 거고 그네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네들은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 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증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이거를 하는 데에 사업을 한 건지 어떤 사업자인지 그거를 가져와 보라고 해 보세요. 사업자 아니지요. 직급 어느 소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것도 직급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보상 시스템에서 보상 체계에서 몇 명 내가 직추천한 사람이 있고 직추천한 사람이 또 소개를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단계가 만들어진 거에서 거기에서 등급 수익이라는 거는 예전에 그 예전에는 그 등급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뭐 15 대까지인가 뭐 끊어서 또 받는 정도로 또 했다가 뭐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제일 큰 수익이 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등급 수익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이 후원 수익이었을 거고 채굴 수익이 가장 적었겠지요. 이런 일련의 것들을 다 생각을 해 보면은 어 작년 한 2 월을 피크로 해서 이 가격이 하락을 시작을 해서 올해 들어 가지고 최악으로 뭐 0.004 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0.013 정도가 되어 있을 건데 그거나 0.004 나 0.0013 이나 아무런 뭐그
가치 차이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오도록 어 이거를 제가 2022 년도에 주장한 바가 결국에 그건데, 그 멍청한 쪽에서 어 여기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 아주 좋은, 그러니까 핵심 파라미터라고 했던 그거를 작동을 못 시킨 거지요. 그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없애 버린다. 아예 없애 버리면은 뭐만 남아요? 비트와 이드, 테드만 남는 거지요. 그건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 또 쭉 오면서 비트, 이드, 테드에 대해 갖고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보상을 줘도 뭘로 줘요? KOK로 주고, 스테이킹은 비트, 이드, 테드로 해도 보상은 KOK로만 줬고, 그런데 그 비트와 이드, 테드가 스테이킹을 하면 분명히 어디인가에 보관이 돼 있겠죠. 우리가 KOK 9 버전의 앱과 그다음에 신버전의 앱을 보면서 차이를 느껴요. 9 버전에서 신버전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한 게 SNS 8 개국어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쓰면은 받는 쪽에서는 그 나라의 언어로 어 볼 수 있도록 뭐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 그 아이콘 하나. 또 하나는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 저기 제공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라도 생겼어요? 없지요. 그러면은 기존 것과 현재 게 뭔 차이가 있어요? 그 앱을 누구한테 줄 만큼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 앱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뭐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뭐 쇼핑몰 이런 거 보여주면은 여러분들 지금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쪽팔려서 못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여기에 제공이 되는 게 가치가 있는 인기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아니지요. 결국엔 뭐예요? 그거를 하겠다라고 들어온 쪽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뭐 그냥 말로만 해 놔 놓고 하나도 제공이 된 게 없지요. 플랫폼 가격 조정도 한다고 백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뭐 한다고 지랄지랄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다시 플랫폼 가격과 뭐 이 거래소 가격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으면은 저는 다른 가상자산이 90% 이상 추락을 했다 손 쳐도 현재 상태에서 그 상태라 손 치더라도 아무리 뭐 일시적으로 뭐 50%, 뭐 30%, 50%뭐 이런 식으로 추락은 할 수 있어되, 그 플랫폼 가격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라고 하면은, 연동이 되어서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 가지고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바보 같지 않은 이상 이 기업회의 가치는 최고가 뭐 $7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보상 15억 개는 5 년간에 걸쳐서 보상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첫 해에 5억 개가 나가고 둘째 해에 4억 개가 나가고 3 년째는 3억 개가 나가니까 그럼 몇 개예요? 12억 개예요. 3 년이 지나면서 12억 개가 나갔을 거라고 저기 청산가리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상이 5억 개를 나눠 준다고 하면은 5억 개를 나눠 주기 위해 가지고는 초창기에는 사람이 적고 거기에 인제 보상률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5억 개를 맞춰 가지고 1 년을 딱 나눠 가지고 사람 나누기 가격 있는 거 다 계산해 가지고 딱 나눠 가지고 5억 개 1년 차에 딱 나간다. 불가능해요. 둘째 해 때 4억 개 나간다. 막 이렇게 쪼개 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보상 나가는 거 4억 개 나갔다.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상식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정된 사람이고 고정된 스태킹을 한 금액이 있으면은 1 년치를 딱 나눠 가지고 1 인당 몇 개씩 날라갈 건지 보상을 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지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왜? 얼만큼의 사람이 들어올지, 얼만큼의 사람들이 또 해지를 하고 나갈지 그런 거 가늠이 안 되잖아요. 제가 회의할 때 분명히 들었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12월 27일 2022 년에 지금까지 나온 거 제 생각으로는 한 6억 개. 근데 3 년이 지났으니까 12억 개가 나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어 손바닥으로 어 떠진 뚝을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뭘로 해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격 하락을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들이 피해를 보도록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 오면서 어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명 끌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서 마구 막 사람 좀 데리고 들어왔다는 게 뭐 유세를 하듯이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우르륵 또 데리고 나갔다가 또 우르륵 기 들어왔다가 그리고 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지들 할 이야기만 하고 쑥 빠져나갔다가 또 기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정말 뭐 이제서야 눈을 뜨게 됐고 뭐 그 지랄 떨다가 또 어느 날은 보면은 저를 강퇴를 시키고 지들이 모든 걸 또 차지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뭐 재단과 뭐 컨택을 많이 하고 재단에서 뭔가를 이루어질 것 재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자기들이 모든 걸 아는 것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피해자들 입장에 다시 서 가지고 같이 또 활동하다가 뭐 지들끼리 또 뭐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안 맞으니까 나중에 가 가지고는 뭐 뒤에 뒷돈을 받았는지 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이쪽하고는 거리를 담을 쌓는 데도 있었고 일관되게 지금 이렇게 싸워오고 있는 데는 저는 제가 시작을 했고 어 지금까지 온 거는 사실 저는 이거를 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저 혼자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다른 데에서는 저를 구속을 해야 된다. 뭐 자기들이 먼저 했는데 뒤에서 뭐 그
빵 부스러기 주워 먹듯이 한다. 뭐 정말 그 저급한 표현들에 저급한 뭐 심지어는 뭐 저를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뭐 투표까지도 하고 막 그러는 집단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 거기에서 그렇게 뭐 어디를 만나고 뭘 하고 어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서 제공을 하고서 제대로 된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 가지고 문제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라. 그게 된다 그러면은 누가 하더라도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예전부터도 해 왔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아무리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잘한다 손 쳐도 분명히 욕은 얻어먹는다. 근데 욕을 얻어먹어도 얻어먹을 만한 그런 근거 있는 이야기로 욕을 하면은 저는 어 뭐 개의치 않겠는데, 그래서 제가 법적인 조치까지도 취한 사람도 있고, 당연히 제가 지금 어 단체 고발로 한 부분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어 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입장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고발 조치, 고소, 그것도 하고 있는 상태고, 저도 당연히 고소를 뭐 세 군데에서 뭐 고소를 당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든지 제가 그러지 않았고 어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뭐 변호사를 써 가면서까지 이렇게 대응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변호사 없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 주는 거는 절대로 없어요. 변호사, 변호사도 알아서 해 주는 거는 없어요. 수임료 준다고 알아서 해 주나요? 절대로 그거 아니지요. 그러면은 수사를 하는 쪽에서도 어 혐의점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있지요, 조사를 하거나. 그런데 나는 그냥 피해자예요. 저 못된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딴 것도 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보이 저거 어 이 추정은 할 수 있어되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해결이 안 된다. 제가 실제로 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직접 그 어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수사하는 쪽에서도 이야기인즉슨 그거예요. 피고소인, 피고발인,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거를 질문을 했을 때 "했냐?"라고 하면 안 했다고 할 거고, 아냐 하면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모든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느냐? 고소한 사람, 고발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료를, 증거 자료를 제공을 하면은 법적으로 조항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잘 못하니까 누가 해 줘요? 변호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분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가상자산이고, 거기다가
이 전체적인 이 우리 KOK 사업의 전반적인 그 구조라든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은 재단과 피해자 관계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이 관계를 또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계약 관계 있는 쪽에 그 상황도 예를 들어서 정말 기술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해 가지고 계약 관계로 해 가지고 뭘 했다. 그러면은 그 계약 관계에서 제공을 한 서비스 예를 들면은 제대로 되 앱 또는 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 근데 그 운영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콘텐츠 소싱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다 하고 나서 운영비도 받고 그다음에 앱을 개발을 해 주고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뭐 그 기술적인 나머지 인제 그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 갖고 돈을 번다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역할들도 이미 공지에 나와 있고 거기에 어 계약 관계에 있다는 쪽 그 법인에 등록이 돼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모 방송국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기업이고 오더를 주는 기업이다고 하면은 갓 만들어진 그 페이퍼 컴퍼니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기술력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서비스를 받을 거냐.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왜 여기 쓸데없는 거 끼워 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다이렉트로 하면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업의 피해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피해 봤어." 그러니까 저놈들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그 처벌을 하고 "우리 거, 우리 손실 본 거 돌려줘."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정말 힘드시지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해 줘요? 어떻게 해 줘요? 이게 말 같지 않은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은 정말 아 일 자체가 어렵다.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뭐 가격 떨어지는 시점으로 따지면은 어떤 사람은 3월 달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5월 달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저는 일불이 깨지는 시점이 어 일불을 일불대에 유지가 되는 시점 고때까지는 그래도 어 이 플랫폼 가격을 좀 조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으로서는 죄를 확실하게 밝혀내야지요. 그래서 횡령이 된 금액이 있다면은 그 횡령 금액을 환수를 시켜야 되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정말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한 거는 국내외를 막론해서 고발 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그게 작동들이 다 되고 있다.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속도 면이라든가 뭔가가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이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일과 모레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날은 줌을 하지 않고
뭐 영상 올리는 것도 당연히 없겠지요. 심적으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건데 당연히 심적으로 고생을 하는 이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 금액이 늘 머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고, 그렇지만은 어, 지금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양일간 전 세계가 올스톱이 될 건데, 그러면은 저희도 이때만큼이라도 머리에서 그 생각을 좀 지워내고 편안하게 좀 쉬시면서 어, 성탄절 맞이하시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 캐톨릭 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날이 되게 기다려지는 날이었지만 지금 제 머릿속이나 가슴은 뭐 여전히 답답하지요. 그래도 어, 쉬어볼 수 있는 만큼 한번 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좀 쉬시기를 어,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